자, 제가 일부에서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핑계로, 중국의 중재를 핑계로 작년 연말, 올 초부터 줄기차게 미국 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고,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의 방안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한국 쪽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거다. 즉 간보려 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동안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해줄 거다라고 믿었던 부분에서 결국 왕이가 2월달에 캐리를 만났을 때 북한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는 부분 등을 보면 우리는 도대체 중국하고 무슨 놈의 외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한국을 도와서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에 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무슨 꼴입니까 이게? 자, 제가 미국 측에 확인한 입장에 보면요. 작년 연말부터 1차로 오바마가 북한과 비핵화를 이 서두에 달면서 평화협정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면서 평화협정 논의도 같이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상에서 안 하던 도발을 해서 그 도발을 근거로 미국을 자신들이 6.25 정전 이후에 가장 원하던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설사 북한이 100% 비핵화했다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버리고 뭐 불가침 협정을 체결해버리고 이 주한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은 그야말로 숨겨놓았던 핵무기나 안 그러면 없앴던 핵무기를 기술은 다 갖고 있으니까 다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결국 한국만 완전히 한미 동맹이 와해되고 북한의 침략 위협 앞에 알몸으로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바마는 저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공화당 강경파들은 오바마를 빨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바마가요. 임기 동안에 별로 이룬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비핵화를 지 임기 내에 이루었다라는 그런 업적에 치중해서 업적을 임기 내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조조함에 평화협정을 북한에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미국 국방부와 군 고위층들이 절대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막아서 그것도 이제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시도하지 못하고 집어넣었는데 2월 달에 중국의 왕이가 북한을 갖다가 이 육자회담 토를 복귀시키려면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받아서 미국이 또 2차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 캐리가 그걸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자, 그 이후에 쭉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우리만 병신같이 미국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5월 4일 날 클래퍼가 직접 한국에 와서 한민구 장관이나 국정원에 누구 만났겠어요? 국정원장은 만났겠습니까? 청와대 누구 만났겠습니까? 청와대에 국가 안보실 관계자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만나서 이걸 갖다 이야기했다. 평화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제재만 갖고는 안 되고 중국이 또 저렇게 놓고 있고 하니까 평화협정 부분을 영 도외시하고 협상의 카드로 안 내밀 수 없다. 우리가 이걸 갖다 하려는데 너들 생각은 뭐고? 이래 물었겠죠. 자, 우리는 뭐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이야기 또 했겠죠. 자, 그거는 뭐 공식적인 입장이고 비공식으로는
평화협정을 어쨌든 협상 카드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오바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 좀 양해해라 뭐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척하면 삼척 아닙니까? 자, 오바마가 끊임없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 집에 가야 되는데 11월달이면 도널드 트럼프가 될 건데 올 연초만 와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는 안 그러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는 부분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100% 한국이 내라. 주둔 비용을 100% 한국이 부담해라.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철군하겠다. 해구산을 제거하겠다는 이 미묘한 시점을 이용해서 오바마 입장에서는 미국 야당의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가 저 말을 하는 마당에 내가 평화협정을 임기 내에 좀 추진해도 크게 비판받을 여지가 없겠다. 공화당도 저런데. 이런 입장에서 지금 평화협정 논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요. 이걸 시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면으로 입장을 밝혀서 미국과 한번 붙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와요. 자, 한국의 좌파 진영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동을 걸고 있냐면요. 엊그제 이 정세현 DJ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한국의 야권과 좌파 진영의 한마디로 이 대북관계의 최고 전문가라고 이렇게 거론되는 정세현 씨는 뭐 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우리 정부에 미국의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를 할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라는 보도를 상기시킨 뒤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비핵화지만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를 대비하고 있다면 핵 비확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면서 평화협정까지 해주면 북한이 할 거다. 이렇게 북한 편을 설 듭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저는 없고요. 비핵화를 하려고 과거의 영변에 소형 원자로를 폭파시키던 쇼는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어 박근혜 현 대통령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한 것과 정반대로 북한의 핵멱살은 잡히고 그 대신에 미국 무기를 사라는 대로 사야 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으로 육자회담이 중단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쫓겨났는데 육자회담이 계속되었으면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 운운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명박 정부에 뒤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정말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경멸을 합니다. 한국의 보수 정권 때문에 북한이 핵 폐기를 갖다가 다시 핵 개발로 바꿨다고 봅니까? 좌파 정권이 퍼줬던 돈, 핵을 개발해도 우리는 북한이 자의적으로 한다라고 한 그때 대통령의 발언,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상황이 이까지 와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 박근혜 정부 정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한테 뒤통수 맞고 미국한테 뒤통수 2번 맞았습니다. 오바마 믿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요. 돈을 좀 올려주라. 우리 미국의 이 서민 백인 서민층이 죽을 지경이다. 외국에 그 예산들이 많이 새고 있다. 차라리 돈 올려주려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올려주면 됩니다. 그게 뭐 수십조도 아니고. 그런데 오바마처럼 이러면 이거는 답도 없습니다. 트럼프는요. 돈 좀 올려주고 이렇게 달래서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책임지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문제로
미국이 중국을 쪼아서 숨통을 끊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차라리 간단한 문제죠. 자, 트럼프는 지금 이것도 제가 따끈따끈하게 확인한 정보 소식통에 있습니다. 부통령을 공화당 지도부와 어떻게 정할 건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충 합의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화당 주류들이 트럼프를 제낀다? 웃기는 소리고요. 그래서 부통령을 공화당 지도부가 추천하는 인물로 할 거라고 지금 합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문 밑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냐? 국방안보 전문가이자 아시아 태평양의 전략 문제를 트럼프가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안보 전문가를 부통령으로 하겠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취약한 사람이라고 요구되면 그 대통령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을 국방안보 전문가로 하게 됩니다. 자,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휘하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던 게이츠를 존 게이츠 국방장관을 정권이 바뀌었는데 자르지 않고 2년 이상을 그대로 두어서 오바마 정부의 국방정책이 가닥이 다 잡힌 다음에 게이츠가 스스로 물러나서 또 바꿨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오바마가 가진 사고 사상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이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군인들이 보수 진영이 회의를 가졌을 때 오바마가 케네디 짝이 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케네디가 누구에 의해서 암살당했는가? 저는 미국 군산복합체, FBI 등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를 케네디를 암살한 사람도 또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실체가 누군지를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직도 제대로 못 밝혔다는 것은 결국 케네디의 암살은 케네디가 당시 추진하던 군산복합체 해체 등에 의한 미국 국방 라인의 반발과 미국의 정보 안보 라인의 반발이 총결합되어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바마는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존 게이츠를 앉혔어요.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좌충우돌식 발언 중에서 상당한 부분 미국의 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지만은 트럼프가 안보, 외교, 국방 문제에서 좌충우돌하는 부분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공화당 주류가 부통령을 국방, 그리고 아시아 안보 전략 이런 전문가를 추천을 했고 트럼프가 억셉트를 한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결국은 이 오바마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 트럼프 발언 등을 갖다가 핑계 삼아서 두 번째로 다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나오고 그래서 오바마와 김정은이 만나고 그러면서 오바마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냈다는 업적을 지 노트북 한 페이지에 기록하고 그리고 물러나려고 할 겁니다. 오바마 이미 노벨 평화상인가 받았죠. 자, 그래서 오바마는 물러나고 나면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을 하거나 도발을 하는 그런 일을 직면할 건데요. 지금 오바마라는 사람이 가진 사상이나 사고의 한계는 그런 부분들을 내다보기보다는 자기의 업적에 지금 치중하고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가 개원이 되면 야당은 북한과의 제재 압박 위주의 현 정부의 입장에서 평화와 대화, 협상을 하라고 들고 놓을 겁니다.
여소야대에서요. 자, 정세영 같은 유의 인물들은 이 평화협정을 비핵화와 같은 카드에 놓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라고 바람을 이미 오래전부터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에서 평화협정을 미국이 북한에 제안했다는 것을 득 알고는 이러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카드를 아예 중국 주도로 공식적 의제에 올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중국과 도대체 뭘 할 겁니까? 그렇게 중국을 빨아주고, 이런 표현 참 쓰기는 싫지만은 빨아준 걸 빨아줬다고 하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뭡니까? 자,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여태까지 중국을 빨아주면서 한국이 중국에 붙어서 놀아나는데 우리는 북한하고 못 붙을 게 뭐냐라고. 그렇게 오바마가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북한과 평화협정 제안을 비핵화와 맞물려서 같이 검토한다고 해라. 그래서 미국 정부 국무부 대변인부터 아주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D&I 국장까지 공공연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비핵화를 협상 카드에 넣어준다면 평화협정을 논의하겠다, 불가침 협정을 논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불가침 협정, 평화협정 체결하면요, 유엔 사령부는 자동으로 해체되고 한미연합사도 평화협정, 불가침 협정 체결 내용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이 평화 상황이 됐는데 왜 주한미군이 필요합니까?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거고, 전시작전권 이양으로 이어질 거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겁니다. 자, 오바마요, 물러나기 전에 이 건을 가지고 자기 역적에 쌓으려고 한 건 하려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 우리 정부요, 이제 이런 부분을 시시할 게 아니라 공식적 입장으로 밝히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의제조차도 할 수 없다. 미국이 이런 부분을 계속 의제에 올린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지금 한미 동맹, 군사 동맹부터 우호 조약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얼음장을 놔야 됩니다. 자, 카터가요, 한국의 인권 상황을 핑계 삼아서 76년에 당선되자마자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쪼아댔습니다. 그리고 방한을 했어요. 박 대통령과 아주 살벌한 대화를 나누고는 주한미군 사령부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호텔도 안 갔습니다. 의심해갖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존 싱글러버 장군이니 이런 미국 국방부 고위층들이 이걸 공개적으로 반대하다가 옷이 벗겨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서 야당은 또 거기에 힘을 얻고 독재 타도 이랬고, 그러다가 부마 사태 나고 그것이 결국 11.29로 이어지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자,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요, 지금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일단에 미국 측의 불신과 의구심을 제공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경고하고 의구심을 가지게 한 부분의 책임은 우리도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맹신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때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북한이 절대로 평화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종북이고 진북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을 왕따시키고 한국의 안보에서 미군을 드러내는 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공황적 사태를 유발할 겁니다. 오늘 한 신문에 보면 칼럼에 논술 위원이 미국 용병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자유풍요의 기반이다. 트럼프는 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다면 우리도 달라져야 산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우리 희망사항 아닙니까? 이분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용병이라도 해주면 다행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북한하고 딜 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업적 하나 때문에 한국의 이 5천만 국민의 생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는 데는요, 우리의 책임도 많습니다. 반미에다가 정부는 중국한테 돈 벌이겠다고 미국을 도외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용병 필요 없다? 무슨 한미동맹이 자유풍요의 기반이다. 지금 자유풍요 이런 거 따집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자유풍요라 생각하겠습니까? 돈을 환산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 미국하고 돈으로 안 할 만큼 서로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형제니까 그 손해를 따지지 말자라고 할 만큼의 그런 행동을 미국에 했습니까? 정말 진짜 웃기고 있습니다. 반미하고 나가라 그러고 성조기 불태우고 미군 필요 없다 그러고 국민의 절반쯤은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지내자 하는 나라 아닙니까? 자, 어쩌다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요. 미국은 작년에 1차적으로 오바마가 북한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핵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나서서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대화 조건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같이 하자. 이렇게 했고 2월달부터 또 캐리가 그걸 갖다가 받아서 중개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오바마가 다시 2차를 내놓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고 그걸 한국에 간보러 왔습니다. 일종의 통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차는 미국의 국방부에 그래도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막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전통 보수 세력이라는 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통째로 당원들을 트럼프한테 다 뺏겨버린 상황에서 미국의 공화당이라는 것은 미국의 네오콘이나 보수 진영이라는 것은 컨저버티브라는 것은 지금 껍데기만 남아서 한마디로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네오콘이나 컨저버티브들이 이걸 막아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분담금 안 내면 철수하겠다고도 하는 마당에 내가 이 말 못할 게 뭐냐고 자기 임기 내 업적에 혈안이 되어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요. 이걸 시시할 게 아니라요.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핫 이슈가 되도록 부각시켜서 던져야 된다고 하고요. 생각하고요. 비핵화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북한의 의도는 절대로 비핵화를 할 리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핑계로 같이 평화협정을 논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 선후관계라는 것도 북한의 평화적 의도가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미국이 이 문제에 더 나선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나 우호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던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잘못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린턴이 임기 말에 울브라이트를 보내가 당시 김정일과 딜 치려고 했던 상황만큼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